세상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준비할 시간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하는 이들이 곁에 있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버리고 맙니다. 매일의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작은 변화들은 그저 자연스러운 나이 듦이라고 생각해버리죠.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난 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때 그 사소한 신호가 사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냈던 간절한 메시지였다는 것을요. 우리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을 돌릴 수도 붙잡을 수도 없기에 더욱 아파합니다. 작은 신호들을 무심히 지나친 것이 후회로 남아 가슴 깊숙한 곳에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그때 한 번만이라도 더 손을 잡아드릴 걸,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해드릴 걸, 밥 한 숟갈 더 드실 수 있게 신경 써드릴 걸, 이런 말들은 끝없이 떠올라 우리의 마음을 핥히고 긴 밤을 뒤척이게 만듭니다. 가슴속 깊이 박힌 후회는 시간이 흘러도 쉽게 지워지지 않고 삶의 많은 순간마다 돌아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아직 소중한 이가 곁에 있다면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더 이상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도록 작고 사소해 보이는 신호를 지나치지 마세요. 그 신호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과정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기억을 만들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이유가 바로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것이겠지요. 이 소중한 순간을 더 이상 후회로 남기지 않도록 함께 그 신호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5가지 신호는 단순히 노화로 치부할 수 없는 그들이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더 의미 있고 평화롭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이 신호들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추가적인 변화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깊은 의미를 놓치지 않도록 함께 그 신호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고통과 후회 없이 평화롭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노인의 마지막 순간을 알리는 5가지 신호 중 가장 먼저 나타나고 가장 흔히 무시되는 신호는 바로 체중 감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밥을 잘 안 드시거나 체중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라며 무심코 지나칩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이 들어 식욕이 줄어드는 것과 급격하게 체중이 줄어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 몸이 이미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89세 시할머니는 평소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식사도 잘 챙기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식사를 잘 못하시고 옷이 점점 헐렁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요즘 입맛이 없으신가 보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는 점점 말라갔고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연세가 있으니 그런가 보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식욕 부진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몸이 더 이상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이는 신체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가족들이 그 신호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할머니는 체중 감소가 시작된 지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체중 감소는 단순히 음식을 덜 먹는 것을 넘어 몸이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약해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실제로 체중이 빠진다는 것은 신체가 근육량을 잃어가고 면역력과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2, 3kg 정도의 작은 변화일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체중 감소는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는 결코 정상적인 노화 과정으로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한 경고입니다. 이러한 신호를 발견했을 때 절대로 무조건 많이 먹게 강요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먹이는 행위는 오히려 스트레스만 줄 뿐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조금씩 자주 드시게 해주세요. 미음이나 죽과 같이 소화가 쉬운 음식이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국물 위주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노인들은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하므로 탈수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천천히 나누어 마시도록 하고 자주 소량씩 수분을 공급하여 탈수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신호를 놓치지 않고 일찍 알아차린다면 소중한 분과 함께 보내는 마지막 시간을 훨씬 더 의미 있게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의 마지막 해에 나타나는 중요한 두 번째 신호는 극심한 탈진과 쇠약입니다. 그러나 이 신호는 단순한 피곤함이나 일시적인 탈진과는 다른 양상을 띱니다. 일상적인 피로와 달리 이 신호는 아무리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깊은 피로로 나타나며 신체가 에너지를 보존하려는 강력한 반응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는 신체가 더 이상 활동을 할 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음을 알리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쳤던 분들이 갑자기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조차 힘들어하거나 아침에 일어나기조차 힘들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닌 몸이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88세 김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밭에 나가시는 것이 일상적인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그 일정을 그대로 지키며 몸이 건강하고 체력도 뛰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 하시더니 점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어려워지셨습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점차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의 피로감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그 변화가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경우 그 피로감은 단순히 나이 들므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에너지를 아끼기 시작하며 필요한 장기만 겨우 유지하는 상태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신체가 더 이상 일상적인 활동을 유지할 만큼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는 상태에 접어들면서 그가 보내는 신호는 점차적으로 확실해졌습니다. 그 피로는 단순한 잠깐 피곤하다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체의 에너지 수준이 급격히 떨어져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는 경고였던 것입니다. 이런 극심한 피로와 탈진을 발견했다면 가장 중요한 점은 무리하게 활동을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노인의 몸은 이미 에너지를 아끼고 있으며 많은 활동은 그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 뿐입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충분한 휴식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쉰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때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외에도 작은 활동이라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 그 활동은 반드시 그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칭찬과 격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잘했어요. 좋아요. 계속해볼까요?
라는 격려는 노인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들이 더욱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작은 활동이라도 그분의 자존감을 유지하게 하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에너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탈진과 쇠약의 시기에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신체적인 활동보다 감정적인 지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거나 그분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함께 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저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분은 큰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노인의 마음은 깊은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체가 보내는 탈진의 신호를 무시하거나 지나치지 말고 그 신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순간을 보다 평화롭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의 질을 높이는 것은 단지 그분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후회 없는 마지막 시간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편안함과 사랑을 느끼며 떠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선물입니다. 여러분, 극심한 피로와 탈진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단순한 나이 듦이 아니라 그들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가족들이 따뜻하게 감싸 안아준다면 그들은 마지막까지 사랑과 존엄을 느끼며 평화로운 마지막 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의 마지막 해에 나타나는 중요한 세 번째 신호는 인지 기능 저하와 내면으로의 후퇴입니다. 단순한 건망증이나 노화에 의한 기억력 저하와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기억력 감퇴와 혼동할 수 있지만 노인이 보이는 변화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평소 똑똑하고 지적이 뛰어나셨던 분들이 반복적으로 같은 질문을 하거나 가족들의 이름을 헷갈려 하게 되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뇌의 기능이 점차적으로 저하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과거의 일들만 자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사회적 활동을 피하고 내면으로 후퇴하는 경향을 보인다면 이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암시합니다. 90세 정할머니는 40년간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셨던 분이었으며 평소 머리가 매우 좋으셨습니다. 지혜롭고 늘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조언을 주셨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할머니는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거나 가족들의 이름을 가끔 헷갈려 하셨습니다. 저 사람 이름이 뭐더라? 라고 물어보시며 가족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한 건망증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더 심각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자신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어린 시절의 기억만 반복하시곤 했습니다. 지능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으나 할머니는 점차 내면적으로 후퇴해 갔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거의 모든 대화에서 과거의 일들만 이야기하며 현재의 삶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가까운 가족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신호였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5개월 후 세상을 떠나셨고 그때서야 가족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바로 할머니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인지 기능 저하와 내면으로의 후퇴는 신체와 마음이 동시에 변화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면 우리는 노인이 겪고 있는 내면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 현실로 끌어내려고 하거나 그분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자꾸 지적하거나 강요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노인은 이미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이 시기에는 조용하고 차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스트레스가 적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거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대화할 때는 짧고 간단한 문장을 사용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어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대화하거나 말하는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하지 말고 노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화가 끝날 때 그분의 반응에 따라 미소를 지어주거나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면으로의 후퇴는 때로 그분이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정리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무리하게 그들을 현실로 끌어내려 하지 않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가족과의 모임을 즐기셨던 분들이 갑자기 모임을 피하거나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할 때 그것이 단순히 기분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의 감정이나 내면적인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족들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그분에게는 큰 위로가 되며 가족 간의 정이 더욱 깊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면적으로 후퇴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에게 평화로운 환경을 제공하고 그들이 겪는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감정을 존중하며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편안하고 평화롭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의 마지막 순간은 사랑과 존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우리는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노인의 마지막 해에 나타나는 중요한 네 번째 신호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갑자기 급격히 저하되는 경우는 단순한 노화의 일환이 아니라 신체가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잦은 감기, 폐렴, 요로 감염 등 다양한 질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작은 상처조차 제대로 치유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면역 체계가 더 이상 신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92세 최할머니는 평생 동안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셨던 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가 매우 건강한 분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늘 활동적이며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즐기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는 6개월 전부터 잦은 감기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감기에 걸려도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작은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고 염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요즘 감기가 독하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증상들이 계속 반복되었고 상처가 치유되는 속도도 점차 늦어졌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징후였습니다. 면역력은 우리의 몸이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기는 하지만 갑작스러운 저하는 신체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거나 신체가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경우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작은 질병이 반복되었고 일상적인 상처나 염증도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이 신호들은 단순한 노화나 일시적인 질병이 아니라 신체의 중요한 기능들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면역력 저하를 무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염에 대한 민감성이 커지고 질병에 걸릴 확률도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감염 예방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손 씻기와 위생관리 예방접종 등을 통해 감염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작은 상처라도 방치하지 말고 즉시 적절히 치료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양관리 또한 면역력 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타민C, 아연, 철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돕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자주 소량씩 나누어 마시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는 면역력 유지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면역력 저하는 단순히 노화의 일부라고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의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었을 때는 그 시점에서 적극적인 관리와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며 위생관리에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면역 체계를 도울 수 있습니다. 특히 감염이나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작은 상처라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역력 저하의 신호를 발견했다면 그 신호는 신체가 마지막 단계를 맞이하고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세심한 관리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노인의 마지막 해에 나타나는 중요한 마지막 신호는 호흡과 혈액순환의 변화입니다. 특히 호흡이 갑자기 얕아지거나 불규칙해지고 숨을 쉴 때 이상한 소리가 나며 손발이 차가워지는 등의 변화는 심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몸의 끝부분인 손과 발이 차가워지고 호흡이 점차 불규칙해지거나 힘들어지며 이는 신체가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중요한 징후입니다. 97세 한할아버지는 여름에도 두꺼운 양말을 신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몸의 온도가 계속 낮아지는 느낌을 받으셨고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불편해하시던 모습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추위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2달 후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심장이 몸 전체에 혈액을 효과적으로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신체가 점차적으로 마지막 단계를 맞이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시점에서는 무리한 치료보다는 편안함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호흡이 힘들어하면 상체를 약간 높여주어 호흡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손발이 차가운 경우에는 따뜻한 양말을 신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방 안의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기청정기나 창문을 열어 공기가 흐를 수 있도록 하고 환기를 자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찬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뜻한 환경을 유지하되 과도한 열이나 습기가 쌓이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수분 섭취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인분들은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물을 충분히 제공하고 수분 보충을 위한 음료나
젤리 형태로도 수분 섭취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음료를 강요하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도한 의료적 개입보다는 사랑과 존엄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리한 치료나 장기적인 생명 연장보다는 편안하고 고요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우선시하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더욱 의미 있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노인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5가지 중요한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체중 감소, 극심한 탈진과 쇠약, 인지 기능 저하와 내면으로의 후퇴, 면역력 저하, 호흡과 혈액순환의 변화는 단순한 노화의 일부가 아닌 그들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호 외에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다른 중요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외의 3가지 신호도 노인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수면 패턴의 변화가 있습니다. 노인이 점차적으로 잠을 많이 자거나 반대로 전혀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린다면 이는 몸이 점차적으로 에너지 소모를 줄이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낮과 밤이 구별되지 않거나 자주 깨어나면 신체가 점차 마지막 단계를 맞이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두 번째는 기분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평소에 활발하던 노인이 갑자기 우울하거나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신체의 생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분 변화는 단순히 스트레스나 환경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체가 자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정신적 징후입니다. 세 번째로는 배변 및 배뇨의 변화입니다. 변비나 설사 또는 소변을 자주 보거나 잘 보지 못하는 등의 배변과 배뇨의 변화도 신체가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장기 기능이 약화되면서 배설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의 신호들 역시 소중한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바로 마지막 대화를 나눌 기회나 마지막 사랑을 전할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인식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의 존엄을 지켜주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으셨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이 편안하고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분이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은 그들의 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까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